그래서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얘네가 둘 다 저평가인 건 분명해졌지만 이 중에서도 이 금리가 아직은 중금리에 이르는 상황이잖아요. 내렸어도 2% 혹은 3%에 있을 이 중금리의 상황은 제로로 수렴하는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평가는 분명하지만 내가 산다면 1번, 2번은 사지만 3번에 있어서 선택을 못할 기업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은 전형적으로 인덱스 투자는 저희 인모스에서 가이드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주도 업종 투자에 국한돼야 되고, 전반적으로는 인덱스보다는 종목이 훨씬 더 필요한 그런 일시적인 구간이 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이 없지만 이 대답에 대해서는 꼭 드려야 됩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다 읽어드린다기보다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질문을 제가 여러 번 이제 접했는데 시간이 자꾸 잘려서 이걸 해드리질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질문을 주신 CHADR 닥터라고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CHADR님은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나름의 뷰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짜고 있는 이 세팅이 과연 옳으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 의견을 듣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짜신 저런 의견을 참고하실 때 제 의견, 예전에 제가 드렸던 기술주에 대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기술주에 대해서 늘 강조해왔던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상세한 대답은 기회가 되면 자세히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디테일한 내용보다 제가 이런 컨셉에 대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갖고 계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주식 이쪽 금융시장에 있다 보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건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질문의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를 좀 내린다면 멀티플이 좀 변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소형주라 할지라도, 아직 적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만 어떤 게 있느냐, 금리가 내려가서 멀티플 조정이 일어나서 이 회사에 대한 주가를 다시 바라보는 환경은 옵니다. 하지만 그때도 줄을 세우게 될 거잖아요. 똑같은 기술주, 예를 들면 사이버 보안에 있는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포티넷이 있다면 이 두 개의 기업이 똑같이 사이버 보안이지만,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얘네가 둘 다 저평가인 건 분명해졌지만, 이 중에서도 이 금리가 아직은 중금리에 이르는 상황이잖아요. 내렸어도 2% 혹은 3%에 있을 이 중금리의 상황은 제로로 수렴하는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평가는 분명하지만 내가 산다면 1번, 2번은 사지만 3번에 있어서 선택을 못할 기업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은 전형적으로 인덱스 투자는 저희 인모스에서 가이드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주도 업종 투자에 국한돼야 되고, 전반적으로는 인덱스보다는 종목이 훨씬 더 필요한 그런 일시적인 구간이 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보안을 투자에 놓는 이유는, 나는 연금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고, 나는 연금이기 때문에 5년, 10년을 가져갈 포트이기 때문에 그 업종 내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수혜가 그중에 6개월 동안 얘만 많이 올라 있는 거를 선택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트에서는 섹터 투자를 해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짧게 가져가는 포트라면 인덱스보다 종목이 우선합니다. 다만 종목을 볼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죠. 여기 질문을 주신 분은 그 종목을 연구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종목을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이 전혀 없고 지금 하시는 의견이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줄을 세울 때 제일 앞에 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돼 있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를 뽑는 그런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인모스도 변화가 돼서 내년도에는 이 섹터 투자하는 거와 함께 종목들, 섹터, 우리가 좋아하는 섹터 중에서 대표 최선위 종목들을 뽑아서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필요하다면 가져가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내년도 1년은 적어도 인덱스보다 종목이 앞서는 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상반기, 하반기를 보면 사실상 지금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덱스 저점은 아직 미지근하지만 종목 저점은 이미 나와 있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미 샀고 지금도 사도 상관없는데 인덱스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아직 내년도 1분기 1, 2, 3월 동안에 특별히 1월달 동안에 주어지는 실적 논쟁,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센티먼트 이거를 봐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고객의 여러 다양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우리 CHADR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그 기간도 확실히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것처럼 난 장기 투자자야 이게 아니고 구체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저런 투자는 그렇게 나쁜 투자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시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은 생각하신 것보다는 확실히 마음에 들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투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금리 구조를 오래 가져가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만 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분기만 지나도 금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침체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만 곧 내년도는 침체, 그러니까 경기 쪽으로 갈 거라서 그런 모습들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다음번에 좀 상세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랫동안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9분